눈은 몸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눈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과식, 육식, 그리고 공장 음식이다. 반대로 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소식, 현미, 그리고 채식이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백내장, 녹내장, 소식으로 낫는다. 저자 야마구치 고조가 쓰고 전나무 숲에서 편했습니다. 몸이 18이면 눈이 9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눈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과 녹내장,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력을 잃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책은 무서운 현대병인 백내장과 녹내장을 비롯한 각종 안과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수술과 약물치료만이 최상의 답으로 알았던 백내장, 녹내장을 비롯한 안과 질환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야마구치 고조. 일본 가나가와 현 출생, 현재 일본 안과학회 인정 전문의로 가이세이 안과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1981년 지치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요코하마 시립시민병원, 가나가와 현립 아스키병원, 가나가와 현립 후지노 진료소 근무를 거쳐 1991년부터 가이세이 안과에 근무하였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접목을 시도하며 실제로 치료에 적용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생활습관 개선에 바탕을 둔 식사요법을 중심으로 종합의학적인 진료 활동을 전개해 백내장, 녹내장은 물론 다양한 눈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책의 큰 목차 파트 1. 눈은 온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파트 2. 몸의 컨디션과 질병을 고치면 눈 질환도 낫는다. 파트 3. 종합의학, 눈의 생활습관병을 고치는 열쇠. 파트 4.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증은 이렇게 예방 개선한다. 파트 5. 눈 질환에 효과적인 안약과 영양 보조식품, 운동요법. 파트 6. 식사요법으로 눈의 생활습관병을 극복한 10명의 사례. 이제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좋게 하는 식사요법. 수술을 할 경우 수술 전에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수술 후 회복에 좋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암 적출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 2주일이나 열흘 전부터 식사요법을 실시하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보조식품을 이용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술 후 부작용이 억제되거나 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안과 수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안저출혈로 레이저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수술 전부터 식사요법을 실시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면 수술 후의 경과가 매우 좋아진다. 백내장, 녹내장, 예방이 중요하다.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눈의 생활습관병 역시 예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백내장은 나이를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는 질환이다. 따라서 안과에서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 백내장을 예방하는 일은 무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90세가 넘어도 백내장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의사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백내장에 걸리지 않는 체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물론 타고난 체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조사해 보면 백내장에 잘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 변성증과 같은 눈의 생활습관병은 무엇보다 먼저 식사 등과 같은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은 온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눈은 양면 거울, 사물을 보기도 하고 온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눈은 뇌와 직결되어 있어서 신체 중에서도 가장 진화된 기관이라고 한다. 눈은 사물을 보는 기관이지만 사실 뇌의 정보기관으로 뇌로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눈동자를 통해 바깥 세상의 다양한 현상을 대량의 전기신호로 바꿔 뇌로 보냄으로써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눈은 바로 바깥 세상을 구축해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눈은 온몸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온몸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건강한 사람의 눈은 생기 있고 반짝반짝 빛난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병에 걸린 사람의 눈은 힘이 없거나 탁하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고성능 기관으로 정밀한 구조를 가진 눈은 그만큼 온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흔히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눈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 눈은 입만큼이나 말을 한다는 말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의욕에 차 있을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지만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눈이 흐리멍텅하다. 안절부절 못할 때는 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거나 시선이 불안정하다. 정신적으로 동요되어 있을 때 역시 눈이 불안하게 이곳저곳을 헤매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일상의 곳곳에서 경험하거나 만날 수 있다. 눈은 혈관이나 혈액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눈은 온몸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것이 혈관과 혈액이다. 혈관과 혈액은 우리들이 건강이나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산소와 영양소는 혈액을 통해 몸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세포로 운반된다. 한편 노폐물은 혈관을 통해 흡수되고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된다. 신체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혈관에 혈액이 흐르고 있는 상태를 직접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장기가 바로 눈이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피를 뽑아 1만 배의 현미경으로 혈액 상태를 살펴보는 것과 조영제를 주입해 엑스레이로 혈관과 혈액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다소 통증과 고통이 수반되며 본래의 상태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별다른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직접 혈관이나 혈액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눈뿐이다. 안구의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망막 혈관에 있는 네 쌍의 굵은 동맥과 정맥, 즉 중심동맥, 중심정맥이 각각 네 쌍씩 보이고 이들 8개의 혈관의 혈액 흐름이 순조로운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 이 중 가늘고 보다 붉은 혈관이 동맥이다. 흥미롭게도 망막의 동맥과 정맥이 교차하는 부분은 혈관벽을 공유하고 있어서 동맥이 굳어져 딱딱해지면 정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압박 정도에 따라 동맥경화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혈액과 혈관, 눈의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 건강한 몸과 병에 걸린 몸을 구분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혈관과 혈액을 꼽을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의 몸에는 동맥과 정맥이 분포되어 있다. 심장에서 나온 동맥의 혈액은 몸의 각 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정맥은 신진대사를 통해 생긴 노폐물과 유해물을 해독, 배설하는 기관으로 운반한다.
혈액은 온몸에서 같은 속도로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 흐름이 나쁜 혈액은 끈적끈적하며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암 역시 혈액의 흐름이 나쁜 부위에서 생기기 쉽다. 눈의 건강을 지키고 눈질환을 예방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의 혈액순환이 양호하고 수분 대사도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이 눈의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면 다양한 눈 질환을 예방 개선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눈뿐만 아니라 온몸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몸의 이상이나 질병도 저절로 낫는다. 반대로 혈액이 탁하고 점도가 높으면 혈액순환이 나쁘고 혈액과 수분이 정체되면 눈이 탁하고 부으며 시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혈액이 탁해지면 두통이니 어깨결림, 요통, 냉증 등의 증상이 쉽게 나타난다. 혈액을 뽑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탁한 혈액은 적혈구가 서로 이어져 있다. 본래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야 할 적혈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소시지와 같은 모습을 띈다. 적혈구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가는 모세혈관 속에서도 적혈구는 형태를 바꾸면서 통과할 수 있지만 서너 개가 붙어 소시지 상태가 되면 원활하게 흐를 수 없다. 그 결과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을 보낼 수 없으며 몸속에 생긴 독소와 노폐물, 즉 쓰레기를 회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몸이 쉽게 지치고 언제까지나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므로 예전에 비해 쉽게 지치고 피로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면 탁해진 혈액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이처럼 탁한 혈액의 극단적인 상태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요즘 들어 자주 회자되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다. 동맥경화는 심질환이나 뇌경색, 혈전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또한 당뇨병은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는 것은 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안저출혈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눈은 매우 잘 붓는 기관이어서 운동 부족 등으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쉽게 붓는다. 부종이 있는 눈은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의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지 못한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에 약 2컵 분량의 땀을 흘린다. 따라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혈액이 탁한 상태다. 어느 정도 개인차는 있지만 사람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분이 소변이나 땀, 호흡, 대변 등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더욱 수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목이 마를 때는 적은 양의 물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갈증이 해소되지만 정작 몸은 500ml나 되는 수분을 필요로 한다. 만일 수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몸은 탈수 상태가 된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는 다양한 증상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두통이나 어깨결림, 무력감 등이 생긴다. 이는 몸이 탈수되어 혈액이 탁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두통이 있을 때는 두통약을 먹지 말고 시험 삼아 물을 2컵 정도 마셔보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혈액을 내보내는 것은 심장이지만 이는 펌프 작용에 의한 것으로 심장은 그저 방출하기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심장으로 돌아온 양만큼만 방출할 수 있다.
혈액은 근육의 작용에 의해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정맥에는 펌프 작용이 없다. 말초 혈관에까지 도달한 혈액은 정맥의 주위에 있는 근육의 작용에 의해 조금씩 심장으로 돌아온다. 근육은 발에 많이 있는데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오도록 하려면 산책 등과 같은 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통 운동이 부족하면 쉽게 붓는데 이는 말초혈관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혈액은 섭취하는 식품에 의해서도 탁해지거나 맑아진다. 혈액을 탁하게 하는 식품의 대표격은 육류와 지방, 설탕 등이고 반대로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의 대표격은 야채다. 또한 주로 어떤 음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액이 맑아지기도 하고 탁해지기도 한다. 혈액을 맑게 하는 음료의 대표격은 생수와 감립차이고 반대로 혈액을 탁하게 하는 음료의 대표격은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 술이다. 눈 질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다. 눈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식생활이다. 과식이나 동물성 식품, 설탕,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눈의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며 눈의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눈질환을 예방 개선하는 식사는 소식과 현미, 채식이다. 수분 섭취의 방법 또한 중요하다. 커피, 홍차, 녹차 등과 같은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 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그런 종류의 음료만으로 수분을 보충한다면 탈수 상태가 자주 일어난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탁해지고 점조도가 높아진다. 반면 수분 섭취에 가장 좋은 음료는 생수와 감립차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도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나쁘게 해 눈의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운동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바로바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질환을 생활습관병으로 인식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변비를 해소하고 숙변을 제거하자. 변비는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왜냐하면 장에 머물러 있는 변은 부패에 발효되어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가스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해물질이 장에서 재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 온몸을 돌기 때문이다. 이렇게 탁해진 혈액이 온몸을 순환해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은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위장의 허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숙변이 쌓이게 된다. 숙변이란 위장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계속 과식한 결과 장 속에 머물러 있는 배설물이다. 숙변은 암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교원병, 아토피성 피부염, 두통, 어깨결림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발병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 3끼가 상식이지만 음식물이 풍부해 식생활이 윤택해지고 한편으로 몸을 움직일 기회는 현저하게 줄어든 오늘날에는 하루 3끼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 될 수 있다. 과식을 하면 아무리 위장이 튼튼하다고 해도 장 속에 변이 남아 이것이 숙변이 되어 쌓인다. 뚱뚱한 성인이라면 특히 아침 식사를 걸러 하루 2끼만 먹고 식사할 때는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닌 배의 8부만 차도록 먹는다면 과식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변비도 해소되고 숙변이 쌓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백내장, 가장 흔한 눈의 생활습관병.
백내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성 백내장은 일반적으로 40대 후반부터 시작해 나이를 먹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 백내장의 발병률을 살펴보면 55세에서 약 15%, 65세에서 약 30%, 85세에서 약 90%, 90세에서는 거의 100%다. 백내장이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한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젊은 층으로까지 확산되어 30대에 발병하는 사람도 많다. 백내장은 쉽게 말하면 눈에서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하얗게 흐려지는 질환이다. 수정체는 동공의 뒤쪽에 있고 혈관도 신경도 없는 조직이다. 따라서 백내장에 걸려도 아픔이나 가려움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서서히 병이 진전됨에 따라 회백색의 혼탁이 점점 커지고 마침내 시야 전체가 흐릿하게 보이게 된다.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 수정체의 혼탁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백내장에 걸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눈의 피질 부분에서 쐐기 모양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투명한 부분과 탁한 부분이 혼재해 있다. 이런 타입의 백내장을 피질 백내장이라고 부른다. 수정체는 바깥에서 들어온 빛을 각막과 함께 굴절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피질 백내장에서는 투명한 부분과 혼탁한 부분이 혼재해 있으므로 눈에 들어온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없어 빛이 난반사를 일으켜 망막의 이곳저곳에 닿게 된다. 그 결과 빛이 밝기에 민감해지고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눈부시게 느껴지는 것이다. 또한 수정체가 핵 부분에서 혼탁해지기 시작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져 근시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멀리 있는 물체가 보기 힘들어지거나 노안이 되어도 이를 쉽게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지 못하게 되므로 불편함을 느낀다. 어떤 타입의 백내장이든 증상이 진전되어 혼탁이 눈 전체로 퍼지면 마치 안개 속에서 사물을 보는 듯하거나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등 시력이 크게 저하된다. 녹내장은 현재 일본인의 실명 원인 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녹내장은 선천성 녹내장과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속발성 녹내장, 그리고 단독으로 일어나는 원발성 녹내장으로 나뉜다. 급성인 경우에는 곧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우려가 있는데 통증과 같은 극심한 증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급성 녹내장을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에 치료를 받게 된다. 또 만성 원발 녹내장에는 개방 우각형과 폐쇄 우각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만성 원발 녹내장 환자 중 약 70%가 개방 우각형 환자들이다. 만성 원발 녹내장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몇 년이나 방치해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덧붙여 녹내장이라는 병명은 급성 녹내장에 걸린 사람의 흰자위는 충혈되어 마치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색이고 눈동자는 그 붉은색의 보색으로 녹색처럼 보인다는 데에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황반 변성증, 급증하는 눈의 생활습관병. 미국에서 황반 변성증은 성인 후 실명의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황반 변성증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이 발병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최근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황반 변성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황반 변성증은 망막 중에서도 사물을 보는 중심인 황반부에 이상혈관인 신생혈관이 침입해
부종이나 출혈을 일으키고 이것이 증식함으로써 황반부를 손상시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영양적인 면에서 눈은 신체기관 중에서도 영양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특히 비타민C, 효소, 아연 등을 대량으로 소비한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류를 적절하게 보충하기 위해서도 정백하지 않은 곡류나 채소, 해조류, 어패류를 늘 먹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 섭취, 생수와 감잎차를 하루에 1.5에서 2리터 마신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음료는 많이 먹으면 좋다는 말은 아니다.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수분 섭취를 주로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에 의존한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탈수해서 몸은 건조한 상태가 된다. 이뇨작용이 강한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마신 직후에는 괜찮지만 그 뒤에는 눈 상태가 나빠지는 사람이 많다. 커피나 녹차, 홍차 등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쉽게 탈수를 일으키고 혈액을 탁하게 만든다. 이는 알코올 음료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음료는 생수와 감잎차다. 지금까지 야마구치 고조의 백내장, 녹내장, 소식으로 낫는다를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아쉽게도 현재 절판 중입니다. 도서관이나 중고책을 통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눈 질환을 개선 예방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소식이 중요하며 소식이 요구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는 달리기나 등산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사람과의 면담을 앞두거나 남들 앞에서 연설이나 강연을 해야 할 경우에도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 모자란 듯이 먹어야 일이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은 80% 식사, 즉 소식입니다. 눈질환도 비만에 의해 야기되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도 식사량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소식일수록 질 좋은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 좋은 식품이란 정백하지 않은 현미와 채소, 콩류와 같은 채식 중심 식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